오늘도 우리 공포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너무 좋네요. 여름이잖아요. 오늘 온도만 해도 30도. 너무 덥다. 네, 더운 날에는 역시 에어컨보다 공포 얘기가 더 제격이죠. 자, 오늘 사연은요. 김우철님이 직접 겪으신 얘기고요. 전보러 오셨다가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전보러 오셨다가 점은 다 봤어 이제. 근데 이분이 공포 얘기를 너무 나한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포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얘기가 왜 내가 소개를 하게 됐냐면은 강아지를 키우는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강렬하게 인상 깊었던 얘기라서. 애완동물 관련된. 네, 강아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아마 지금 MZ 세대들은 이런 얘기가 좀 잔인하고 미개한 문화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불과 우리나라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그러니까 보신탕이 하나의 식문화로 그쵸.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래서 실제로 나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막 TV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개고기 먹었다. 오늘 맞아. 예. 오늘 이 주말에 개고기로 막 보신할 거예요. 몸보신. 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던 시절 있었지 않나? 네, 맞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았죠. 왜냐면 보신탕집도 되게 많고. 예. 그 진짜 우리 오늘 저녁에 뭐 소고기 먹을 겁니다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던 시절인데 최근에서야 이제 그 애고기 식용금지법이 나오면서 이제 보신탕 문화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개고기는 최고의 보신탕, 영양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우리 이 PD는 시골에 살았잖아요. 더 심했을 거 아니야? 장난 아니죠. 거의 지금 우리가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이제 방송에서 담배 피는 장면 볼 때 그 소름 끼치는 이런 느낌처럼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잡는 날 잡자 얘를 오늘 이게 있고 얘기는 방금 전까지 저랑 굉장히 잘 놀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없어졌다가 다른 게 상에 올라오는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좀 겪었었죠. 맞아. 고향이 어디예요? 저 일산. 어릴 때 혹시 개파소 알아요? 맞아요. 예. 일산 재개발되기 전에. 아 진짜? 근데 이거 서울 사람들은 모르더라. 그래요? 태윤이 알아? 봐, 모른다니까? 이게 트럭에 어릴 때, 철장. 그래, 트럭에 우리 맨날 어릴 때 아저씨들이 개파소 개 이러거든. 그리고 개장수가 있었어요. 그래, 개장수 훔쳐가기도 하고. 훔쳐가기도 했지. 남의 집 개. 맞아. 개도둑이 많았어. 맞아. 그게 보신용으로 쓴다고 이제 훔쳐가고. 진짜 아무렇지 않게 아저씨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동네에 개 팔아라고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물론 저는 당시에 어리긴 했지만 그때 어른들 얘기만 들어봐도 진짜 개고기는 귀하고 없어서 못 먹었지 개고기라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았다. 진짜 이쁘게 생긴 막 언니들도 개고기 너무 좋아요 막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우철 씨는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시니까 시골에 사셨는데 당시에 개고기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직접 키운 다음에 잡아먹는 게 굉장히 많았고 동네에서 누가 자기 집 개 이번 주에 잡을 거다 맞아, 다 마을 잔치처럼. 라고 하면 동네 어른들이 한 입 얻어먹으러 가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해요, 벨라도? 저도 일산 재개발되기 전부터 살았는데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근데 그때 저희 동네가 진짜 많았어요. 저희 집 강아지도 심지어 없어졌었어요, 한번. 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 그 개사소 그거를 많이 들었어요. 동네가 옛날 동네였으니까, 재개발되기 전이니까. 근데 당연히 우리 개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냥. 근데 아빠 말로는 이제 개장수가 훔쳐간 것 같다고. 진돗개였거든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옛날엔 보신탕이 진짜 많았어. 저희 집도 풍산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풍산개 진짜 컸어, 엄청. 진짜 잘 키웠어.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람들이 계속 눈독을 들이는 거야. 개장수들이 특히. 그래갖고 나중에는 개장수가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훔쳐가려고. 그래갖고 아빠가 개장수랑 싸우고 그랬었거든. 왜 자꾸 우리 집 앞에 근처에 얼씬거리냐. 얼씬거리지 말라. 앞으로 오지 마라. 싸우고 그랬었어. 그 풍산개 지킨다고.
그것도 이야기 많았어요. 그 강아지 풀어놓고 키우지 말라고 마당에 그 밖에서 음식 같은 거, 약 같은 거 타가지고 맞아. 주고 데리고 간다고. 맞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우철신의 아버지가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네 집에서 개 잡으니까 나 좀 보신하고 올게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개고기는 당시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참 귀했고 개고기를 유별나게 좋아하셨던 이 우철신의 아버지가 개고기를 끊게 된 엄청난 사건이 그 동네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철신의 동네가 좀 작았었대요. 그러니까 이 PD네 동네처럼.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누가 이사 오면은 어디 동네에서 왔다더라, 뭐 아이고. 하다 왔다더라 다 소문나잖아.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 동네는 더 작다 보니까 그 소문이 더 많이 났던 거야. 근데 당시에 우철신의 동네에 어떤 노처녀가 이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노처녀라고 하기에는 그분이 나이가 꽤 있으셨대.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동네가 작으면은 이사를 왔을 때 그 이웃 동네 아줌마들이랑 금방 친해지기 마련이잖아. 특히 여자들은. 근데 그분은 특이하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고, 특히 동네에 꼭 친화력 좋은 이런 사람들, 아줌마들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다가가서 막 친한 척하고 아가씨, 아가씨가 아닌가? 저기 처녀가 아닌가? 막 이런 농담을 해도 되게 딱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고 되게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당연히 그분이 안 입고 왔던 거지.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별의별 소문이 다 돌기 시작했던 거야. 뭐 다른 지역에서 심지어 남편을 죽이고 도망왔다. 여기로 도망왔다더라. 남편이 뭐 2-3명이나 돼가지고 뭐 저기 불륜을 들켜갖고 뭐 그래서 도망온 거다더라. 야, 얼굴을 봐라. 남편을 잡아먹는 상이 아니냐. 남자 잡아먹는 여우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이런 어린 우철씨 귀에 들릴 정도로 너무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던 거야. 근데 실제로 그분이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다니셨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은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많이 했고 동네 아저씨들은 그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셨대. 화장하는 여자가 어찌됐건 동네에 없으니까. 그렇지. 거의.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또 하니까. 당시에 동네 아저씨들이 그분한테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가 키우는 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여자가 이사를 올 때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었는데, 그 개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 진돗개 같은데 똥개인 그런 개였는데, 그게 중형견치고는 좀 큰 편이었대요. 흰 색깔. 근데 걔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털에서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어른들 말에 의하면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엄청 이렇게 귀엽게 생긴 그런 진돗개도, 왜 이 진돗개들이 잘 먹이면은 그쵸. 되게 귀엽거든. 그런 느낌이었대.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개고기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아지를 목줄을 채워서 산책하듯이 시장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나가면은 동네 아저씨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개고기가 정력에 좋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약간 동네에서 좀 약간 이렇게 거친 아저씨들이 이제 막 개고기라고 하면은 막 안 가리고 막 먹을 그럴 분위기였는데, 그 여자가 키우는 개한테 눈독 들이는 아저씨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 개를 데리고 어딘가를 지나다닐 때마다 막 동네 아저씨들이 그거 언제 잡아먹을 거예요? 저희 그거 한 10그릇 나오겠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동네 아저씨들도 이제 막 가가지고 그 여자를 설득해서 차라리 팔아라 우리한테 라고 하던가, 잡아먹자, 내가 뭐 다른 게 사주겠다 이래야 될 텐데, 사실은 동네 아저씨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냥 그 여자분이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진하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무당 깃발이나 이런 거를 걸어놓지를 않다 보니까 무당인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막 이상한 소문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들키게 된 거야. 누가 우연히 뭐 집에 갔다가 거기에 신당 차려놓은 걸 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동네에 무당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괜찮아진 편이지만 그래도 조금 낯선 그런 거리감이 있잖아. 근데 당시에 진짜 20, 30년 전은 엄청 심했지. 네, 옛날에는 진짜 무서웠지. 네, 무서워했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막 심했겠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다. 생김새부터 무서웠다 하면서 동네에는 별별 얘기들이 다 돌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무당이다 보니까 왠지 꺼려지는 게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분을 싫어했던 아줌마들은 그 여자를 더 싫어하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동네에 간판을 내걸고 점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아예 그냥 교류가 없었대. 점 보지 않으니까 더 교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우철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그 동네 아저씨들은 참 먹자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무섭긴 하니까 또. 무섭긴 한데 걔를 보면은 또 너무 탐이 나고 근데 무당 보면 또 무섭고 무섭기도 하고 싫고 또 깨림칙하고 그때 당시에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부정적이었잖아. 생각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무당 얘기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우철 씨도 어린데 또 아주 이제 집안에서 엄마나 아빠나 계속 그 무당 얘기를 하니까 듣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무당 욕을 하고 아저씨들은 그 무당이 키우는 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아저씨들도 오늘도 그 시장에 개랑 같이 목줄 끌고 나온 거 봤는데 윤기가 은색이더라. 은색 빛으로 막 잘잘잘 흐르더라. 야 일반인이었으면 내가 쫄라가지고 때려가서 잡았을 텐데 그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더라 보니까 완전 가족처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뭐 소문에 의하면은 걔를 끌어안고 잔다더라 같이 방에.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때 너무 다른 거지 아예 문화가. 거의 뭐 저기 집에 키우는 돼지나 닭이나 소를 이제 안방에 들이는 거랑 똑같아 보니까 야 더럽다. 그 무당이 재수없게 그 개를 끌어안고 잘 수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그 작은 동네에 진짜 핫 이슈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철 씨도 우연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무당이랑 개를 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 무당이니까.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제 뒤로 갖고 숨었는데 무당은 확실히 화장도 진하고 그냥 첫 인상부터 일반인의 느낌은 아니었대. 너무 무섭더래. 근데 그 개는 진짜 소문처럼 털이 진짜 햇빛에 비춰서 그런지 은색빛처럼 막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살도 통통하게 올라갔고 엄청 복스럽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가 정말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뭐겠어요? 설마 누가 몰래 무당집 개가 사라진 겁니다. 그 무당은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온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개 못 봤냐. 누가 여기 지나가는 걸 봤다라면 또 그 근처 가갖고 난리를 치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개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이 무당이 아주 돈 거야.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어디 갔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떤 놈이 먹었냐, 어떤 놈이냐 하면서 당신들이 다 감춰도 나는 알고 있다. 우리 개가 죽은 것 같다. 누가 때려 잡아서 죽인 것 같다. 누가 먹었냐 하면서 동네를 뒤집어 놓은 거야, 그분이. 또 성격이 또 있으실 거 아니야. 그 시절에 무당까지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무당은 거의 미친 사람 마냥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개를 훔쳐간 놈은 진짜 벌 받을 거다. 우리 신이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진짜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너를 저주를 내릴 거다라면서 매일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대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동네에 좀 성깔 있는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정도 하면은 좀 싸움이 날 법도 한데 이 분이 거의 그냥 눈이 뒤집혀져서 난리를 치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구나. 그런 수준이 아닌 거야. 못 건드는. 못 건들거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아저씨도 아예 못 건들고 그냥 진짜 이 아줌마를 정신 이상자로 그냥 대했었대. 그러니까 아줌마가 진짜 매일마다 진짜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돌아다니고 이게 돌면은 이제 그때부터 소리 지르고 욕하고 개 이름을 부르면서 개를 찾고 저주를 내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또 소문에 사실은 잡아먹은 게 맞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당은 거의 매일 동네에 있는 집들의 배를 다 누르면서 개를 찾아다녔고 심지어 이제 이 집에 있는 것 같다. 내가 한번 보겠다 하면서 막아도 그냥 집에 들어갔고 온 집을 헤집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거기 경찰까지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목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주를 퍼붓고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무당은 그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이사를 간 게 아니라 다른 타지에 있는 가족이 그 사람 데리고 갔대. 그래서 소문에는 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더라, 끌고 갔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좀 그게 잠잠해질 때쯤에 사실은 우철신의 아버지는 그 개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바로 그 개를 동네에 그 슈퍼에 있는 아저씨가 잡아먹었던 거죠. 그 동네 슈퍼집의 아저씨는 개고기라고 하면 진짜 환장하는 사람이었고 동네에 친한 아저씨들 몇 명하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무당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옛날엔 담이 낮았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좀 따닥따닥 붙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옆집의 2층을 통해가지고 그 집에 담을 넘어서 단독주택은 금방 집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개를 끌고 나왔던 거야.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은 좀 잔인한 얘기예요. 개를 일부러 오랫동안 때려가지고 그 살을 좀 더 연하게 해서 그래서 살이 부드러워졌다. 잘 키운 개라서 더 오랫동안 잔인하게 때렸다라는 그런 소문이 동네에 사실은 났었다고 합니다. 그 무당 귀에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4-5명의 남자들이 완전히 포식을 하면서 먹었다. 그렇게 맛있는 개는 처음이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맛은 느낄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아저씨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철신의 아버지가 그걸 왜 얘기를 하셨냐면은 왜 우철신의 아버지가 못 드셨거든. 우철신의 아버지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근처에 타지로 출장을 갔다 오셨대. 그래서 그때 잡은 거야, 하필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우철신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누가 동네에 그 먹은 아저씨들이 집에 와갖고 야 진짜 맛있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그럼 좀 남겨두지 그랬냐. 아니 니네들만 입이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그러던 중에 그 무당이 떠나고 나서 동네에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공포 얘기예요. 그 동네 슈퍼 아저씨가 아까 주도적으로 잡아먹었다고 했잖아. 그 아저씨 몸에 빨간 반점 같은 두드러기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예 아니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더니 그 반점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우철 씨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우철 씨 부모님 말에 의하면은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거의 옛날에 그 문둥병, 거의 나병 수준으로 이 살이 이상하게 빨간데 이상하게 자꾸 되면서 당시에는 막 피부과나 이런 게 없었잖아 사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다잖아. 그러니까 동네 의원에 가도 딱히 방법이 없고 근데 문제는 그 동네 의원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개고기를 먹었던 그 남자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게 빨간 게 점점 좀 심해지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때는 그거를 못 낳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특히 그 슈퍼 아저씨가 그게 너무 심해졌대. 그러면서 그 발진이 자꾸만 더 심해지면서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야, 이 진짜 무당이 저주 내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거야. 왜냐면 그 먹은 사람들만 또 그렇잖아. 그리고 우철 씨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막 개고기가 이렇게 정상적인 주방에서 정상적으로 가열이 돼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다리 밑이나 이런 산업에서 그냥 때려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먹기 바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식중독 지금으로 치면은 그 확률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먹었잖아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유독 이 개를 먹었을 때 그 식중독이 심하게 왔냐 이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가장 무서웠던 거는 그 나머지 아저씨들은 그러다가 괜찮아졌대. 근데 그 개를 주도적으로 때려잡은 그 슈퍼집 아저씨가 얼마 안 있어서 풍이 온 거야. 중풍이. 그래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 증상들이 오면서 이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게끔 그런 게 오기 시작한 거야. 우연으로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동네에 그 아저씨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 거야. 왜? 그 슈퍼 안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어야 되니까. 너무 건강했고 동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요란스럽게 항상 나서서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풍이 와가지고 몸을 못 가누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충격을 너무 크게 먹은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아졌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 혹시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에 다들 진짜 공포로 그 동네가 너무 심했었대,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철씨네 아버지도 그때 충격이,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근데 자기는 진짜 천운처럼 그거 안 먹었잖아. 하필이면. 다행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철씨네 아버지도 그 사건 이후로는 아예 개고기를 완전히 그냥 뚝 끊으셨고, 우철씨네 어머니도 다시는 당신 절대 먹지 마라. 저 바라면서 저 저주 퍼부은 게 맞는 것 같다. 개를 그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가 잔인하게 죽였다더니 그 개가 한이 돼서, 특히 일반 개도 아니고 무당집 개인데 당신들 무슨 겁대가리 없이 그렇게 잡아먹은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아저씨도, 우철씨네 아버지도 그 개를 완전히 끊고, 그 이후로 슈퍼집 아저씨는 풍으로 거의 죽은 사람 마냥 누워 계시다가, 몇 년을 누워 계시다가 그 아줌마가 똥오줌 다 받아내고 이제 고생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옛날에 풍 오면 거의 그러다 가시잖아.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철 씨는 그 이후로 이 집 사람들은 개고기를 절대 안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우리 동네 말고도 이런 식으로 개고기를 먹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긴 일들이 좀 많았대요, 소문에. 근데 이분이 접한 얘기처럼 이 정도로 진짜 임팩트 있는 일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워낙 개고기 먹고 흉흉한 소문들이 많았던 터라 어쨌든 간에 우리 가족은 그 이후로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때 진짜 그 무당이 저주를 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거든. 자, 그래서 무섭더라고, 이 얘기는. 근데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루 이틀 그렇게 저기 다리 밑이나 산속에서 개를 때려 잡아먹은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잖아. 이전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정도까지 진짜 무슨 식중독이 심하게 하고 풍까지 올 정도면은 그 무당이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한이 깊을 정도로 하면 그 무당이 아마 거기를 벗어나서 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진짜 벌 받은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 들으면 뭐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근데 뭔가 그 벗어나시고 한이 그렇게 있으셨으면 뭘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무당분이. 무당이 뭔가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고, 그거에 시름시름 앓다가 화병이랑, 그리고 이렇게 가족처럼 키웠을 정도면은 거기다가 그 동네 분위기상 100% 그냥 때려 죽인 게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무당분도 그거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정도로 저주가 먹은 사람들이 저주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 단순히 그냥 무당이 키우던 개를 잡아먹어갖고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이분이 말한 것처럼 동네에서 진짜 발칵 뒤집어졌을 정도로 풍이 오고 할 정도면은 그 무당이 내가 봤을 때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무당이 죽어서 그게 한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지. 근데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러니까 동의하도 솔직히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동의도 없는 그런. 근데 동의도 없는 게 최근에도 있었잖아. 나 최근에 본 기사에서도 그 왜 어떤 큰 대형견인데 잃어버려 나서 보니까 동네 이웃이 잡아먹었잖아. 진짜? 그거 얼마 안 됐어. 그 기사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이 충격 먹어가지고, 그 골든 리트리버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잃어버렸는데 그 동네 이웃이 잡아먹은 거야.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라는 걸 너 알지? 맞지? 기사 그치? 아는데 그 들켰을 때 자기가 그 주인 있는 개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와. 거야.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도였으면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 그런 말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된장 바르면 되는데 라는 표현을 하면서 호시탐탐.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진짜 이 개 식용 문화가 얼마나 일상적이었으면은 우리 이모도 개가 말을 안 듣거나 우리 개가 말을 안 듣거나 이러면은 이제 물 올려라. 물 올려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말 안 들으면 확 잡아먹는다고. 물 올려라, 물 끓여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당분이 그걸로 마음고생을 좀 하시다가 좀 돌아가셨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타지에서 와갖고 뭐 저기 가족들이 끌고 갔을 정도면 아마 정신병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주로 오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실제로 옛날에 보면은 이런 개고기뿐만 아니라 막 왜 사슴고기 잘못 먹고 노루 잘못 먹고 염소 잘못 먹고 막 빙의 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도 저기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몸에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기운이. 우리 집은 옛날부터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집이야. 그거 생각났다. 나 지금 생각났어. 내가 어떤 집 구슬을 하는데 거기가 그 집 아들이 운동을 하는 아들이었는데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근데 내가 그 집에 영을 그때 저 구슬을 하다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돌아가신지 몰라. 근데 내가 딱 영을 떴는데 갑자기 이 화경으로 염소발, 닭발, 개발 무슨 동물의 발이란 발은 다 보이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이 집이 옛날에 분명 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동물의 발을 다 떼먹었구나. 딱 이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굿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혹시 할아버지 발에 분명 문제가 있었을 거다. 당신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발 때문에 돌아가셨을 확률이 없다. 이 소리 했거든. 근데 자기는 모른대. 그래서 내가 지금 나가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가 이랬어.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물어봤더니 뭘로 돌아가신 줄 알아? 발을 헛디뎌갖고 그대로 뒤로 자빠지셔갖고 고생하시다가 바로 돌아가신 거야. 발에 그래서 발이 원래 불편하셨대. 근데 내가 그때 이제 당신 할아버지만 발이 불편했던 게 아니라 윗대 분명히 윗대 어른들도 발 때문에 이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발에 문제 있으면 발 가지고 해결하는. 그렇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아예 몰랐거든. 그래서 내가 당신네 집이 분명히 발에 자손들이 발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동물들의 발이란 발은 다 잡아먹을 거다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40년 50년 하신 어떤 선생님이 그 말 맞다고. 옛날엔 진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디가 안 좋으면 그걸 먹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부정이 탄 거야. 그게 오히려 반대로 부정이 탄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당신들은 절대 앞으로 평생 당신 자손들도 그렇고 밑에 아이들도 절대로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이미 이걸로 부정이 탔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내가 그때 차라리 뭘 먹어라 했는데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 진짜로 이렇게 안 맞는 기운이 안 맞는 집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런 집이 만약에 뭣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기 그런 걸 먹잖아. 끝장나 그냥. 그럼 또 댓글에 그러면 닭발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안 맞는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먹게 되면은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무서웠어 그때. 진짜 무섭긴 하다. 어쨌든 그 유전이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집안 전체에 이제 대대로 안 좋을 수 있는 거. 안 좋은데 이 집 아들은 멀쩡한 거야 다행히. 근데 문제는 이 집 아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에서 계속 안 풀려. 잘 되는데 안 풀려. 그 이유가 뭐겠어? 우리 집안은 발 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발을 다 먹어가지고 괜찮아졌어. 근데 이 집 아들이 운동에서 잘 되게 되면 100% 부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에서 계속 운동을 못하게끔 막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해서 구판에 그렇게 해결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우리가 안 되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었고 이게 그냥 나 혼자만 주주주 얘기하면 당신 혼자의 망상입니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진짜로 발 때문에 돌아가셨던 거야. 이런 집들이 있어요.